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우리가 그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그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우리가 빌려오는 차입금의 방식이 있고, 근데 이 차입금을 썼을 때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면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이렇게 거래처를 쓰죠. 이 거래처를 쓴다는 건 특정인에게 금전을 차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채라는 제도는 얘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에요. 이 사채라는 건 우리 불특정 다수들한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해오는 수단을 우리는 사채 제도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과거에는 회사채라고 불렀는데 이 사자가 회사 사자라서 이중으로 불리우니까 지금 현재 회자는 줄이고 회계에서는 말하는데 상법에는 그냥 회사채라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차입금을 빌렸다라고 돈을 빌려오면 우리가 장부에 우리 뭐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근점 소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죠. 우리가 돈 빌릴 때 누군가한테.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얼마 빌렸으니까 언제 돈 갚겠다, 그리고 이자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겠죠. 그럼 이 사채도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에 돈을 어떻게 갚겠다라고 채권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혀 있는 거에는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정해진 날에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갚겠다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법이 보호하고 있어서 이자 지급일이 되었는데 은행 가서 제시했을 때 이자 지급 안 하면 그냥 그 발행한 회사를 금융부도 내버려요. 그러면 상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채를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자, 사채 채권에 액면가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얼마 빌린다라고 적혀 있는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액면가를 다른 표현으로 표시가액이라고도 표현해요. 액면가액, 표시가액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럼 이 액면에는 뭐 당연히 만기가 언제다라고 만기일이 적혀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하고, 또 이자 얼마 주겠다고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볼게요. 얘도 다른 표현으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채권을 샀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우리가 이자를 얼마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법이 무조건 10% 이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단점이 뭐냐면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고 딱 그냥 10%만 주도록 막고 있다라는 게 우리 채권 제도의 조금 불편함인데, 근데 이게 우리 채권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액면 이자율은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결정해 줬으면 추후에 발행하더라도 계속 저것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자, 이거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볼게요. 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라면 우리는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가 동일하니까 우리 회사는 그냥 다른 시중은행하고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 이자라는 건
자, 여러분이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저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아니면 시장에 은행에 여러분 돈 넣었을 때 이자 받을 수 있는 걸 시장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럼 저한테 제가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빌려주면 10%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 넣어도 10%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빌려주나 은행이나 서로 똑같은 권리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로 해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 상법이 만기 3년 되면 100만 원을 갚으라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100만 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하는 사람은 회계상의 장부에는 사채인 이 계정 과목이 부채 계정 과목으로 대변의 사채라고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저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잃지 않게 무조건 액면 가액을 쓸 거예요. 이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돼요. 왜냐면 얼마 갚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액면가를 쓰게 돼요. 근데 시장이자하고 액면이자가 서로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빌려줘도 100만 원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100만 원 빌려주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인 100만 원의 돈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시장 이자가 12%라고 볼게요. 12%. 자,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경우에요. 자, 시장 이자율이 12%라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12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냥 연 10만 원씩 받아서 총 3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그럼 왜 안 빌려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연 12만 원씩 3년 동안 하면 총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액면적으로는 3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한테 빌려주게 되면 우리 회사가 10만 원씩 이자만 줄 수 있고 더 주고 싶어도 상법이 못 주도록 막고 있어요. 그럼 저는 30만 원의 이자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얘 둘이 차이인 6만 원 때문에 저한테 돈을 안 빌려준 거네. 그죠? 그럼 저는 이 6만 원을 어떻게든 해소해 줘야지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저는 방법을 다르게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법을 지키는 우리 정확한 준법 정신이 있으니까 만기가 되면 너한테 100만 원 갚겠다라고 장부에 꼭 적어 놓고, 그리고 매년 이자는 10만 원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만 원 때문에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럼 너 지금 나한테 그냥 6만 원 빼고 94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94만 원 저한테 빌려주고 제가 이자를 매년 10만 원씩 주고 갚을 때 100만 원 갚으면 36만 원 버는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도 시장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액면 발행 때와 비슷하게 저한테 돈을 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차이 나는 6만 원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얘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얘는 사채를 줄여주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원래 내가 지금 발행한 금액은 94만 원 받고 발행을 했는데 상법이 무조건 100만 원 액면가를 갚아라고 그래서 이 금액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지금 6만 원 할인 발행해서 94만 원에 발행한 거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가액은 94만 원이 되겠죠. 이 돈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금액 뺀 거. 그럼 이 6만 원을 지금 이자조로 준 거잖아. 작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 6만 원의 성격은 선이자 성격이에요. 이 6만 원은 선이자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시장의 이자율이 이번엔 반대로 8%예요. 자, 8%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돈을 맡기게 되면 연 8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 1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저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근데 제가 싫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내가 어떻게든 끌어모으면 8% 이자 주면 되는데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여러분한테 이자 주면 10만 원씩 줘야 되니까 이번엔 거꾸로 제가 싫겠죠. 그래서 저는 발행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저한테 돈 빌려주고 싶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발생 잘 안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서.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를 국민들이 인정을 못해요. 아마 뉴스로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햄버거 하나 먹는데 뭐 1조 금액이 공이 막 몇십 개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화폐 개혁을 2번 했는데도 잔무비용가 뭐 거기는 그 1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1억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으려고 했는데 1억의 가치가 지금 가치로 나중에 바꿔보면 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때 이자 얼마 받아봐야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나라에서는 국가의 시장에다가 돈을 안 맡기고 기업체에게 기능통화를 쓰고 있는 달러나 유로 쓰고 있는 기능통화를 하고 있는 곳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정성 있게 가려고 안정적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정 못하는 상황이지만 세계 외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주고 싶다는데 저는 싫어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큰 경우인데, 자, 요거를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제안하냐면 상법이 시킨 대로 만기가 되면 꼭 100만 원을 갚으실 거죠. 그럼 100만 원 주세요. 그런데 시장에 내가 돈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를 주면 3년 동안 28만 원만 주는데 내가 지금 사채 발행해서 10만 원씩 주면 결국은 6만 원 차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100만 원 갖고 이자도 10만 원 주는데 내가 당신한테 거꾸로 106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06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10만 원씩 이자 주고 나중에 100만 원 갚으면 제 입장에서는 8만 원 이자를 지급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이 6만 원을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할증 발행이에요. 할증. 자, 이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액면에 적혀 있는 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액면에 적혀 있는 게. 그럼 액면에 적혀 있는 게 내 건데 시장이 더 크다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겠죠. 그러면 불리하면 할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거가 액면인데 시장보다 내가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면 할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할인 할증은 어느 게 불리하고 어느 게 유리한지 느낌 있죠.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표현 가지고 우리 유로 문제 나올 때는 액면이 내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자, 보면 자, 얘 성격도 봐야지. 자, 할증 발행 차금은 얘 사채를 원래 106만 원에 발행한 건데 무조건 이 금액을 우리가 장부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더해주는 얘는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사채를 증가시켜주는 성격의 계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동그라미 첫 번째에 사채 이거에 발행가 장부 가액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발행가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발행을 했죠. 두 번째 거는 자, 우리가 얼마에 발행을 했죠? 94만 원에 발행했죠. 94만 원이 이 금액인가요? 여기서 이걸 뺀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뺀 거죠. 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94만 원에 발행을 한 거고, 그럼 세 번째 할증 발행한 거는 우리 발행가는 100만 원의 가산 계정이니까 6만 원을 더해서 106만 원에 발행하게 된 거죠. 우리 장부가액이라고 말하는 건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준 게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우리가 사채 발행비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좀 볼게요. 자, 이게 파란색으로 자,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액면 발행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채 발행비를 현금으로 3만 원을 발행을 했어요. 우리가 3만 원 돈 따로 나가든 뭐 빼고 97만 원 받든 똑같은 조건이죠. 그러면 차이 나는 이 3만 원은 자, 우리 분기할 때는 사채를 발행했는데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손해 본 거잖아. 그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라고. 자, 그럼 두 번째 할인 발행을 보면 자, 여기에도 사채 발행 비용이 3만 원이 나가면 자, 그럼 우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6만 원이 아니고 얘는 9만 원이 되게 되죠. 9만 원이 되는 거 이해가시나요? 뭐 빼고 받으면 91만 원일 거고 뭐 따로 주면 9만 원이 되겠죠. 할인 발행 차금이. 또 세 번째에 할증 발행에서 내가 우리다가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 들어간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6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그죠? 6만 원 이익 본 줄 알았는데 3만 원 이익 본 걸로 바뀌겠죠. 발행비를 빼고. 자, 사채 발행비는 그냥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이라고 생각하고 분기하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이라고 회계 처리할 때 생각하시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많이 받아서 이익 본 돈이에요. 그런데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우리는 손해 본 거라고 빼주면 돼요. 그럼 앞에 6만 원 손해 봤었는데 사채 발행비 때문에 9만 원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기하시면 되고, 우리 분기하실 때는 얘는 6만 원 이익 봤었는데 발행비 빼고 나니까 3만 원 이익 받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사채 발행비를 더하고 나서 다시 발행가를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사채 액면가가 100만 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만 원이 생겨서 발행가가 97만 원이 되죠. 그죠? 발행가 장부가액이 97만 원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 사채 100만 원인데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9만 원이 있으니까 얘는 91만 원이 되겠네요. 발행 가격이. 그죠? 다음 세 번째는 100만 원인데 가상 계정이 3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얘는 발행가가 103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파란색으로 쓴 금액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할인 발행 차금은 빼고 하점 발행 차금은 대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바뀌었죠. 자, 이거 가지고 먼저 우리 이론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한다고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줬죠.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 빼줬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 오른쪽이 발행가액이죠. 전부 다 3만 원이 다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적은 금액은 가짜 금액이고 실제 금액을 가지고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금액 보기 전에 자, 우리 할인 발행한 거 가지고 지금 방금 썼던 거 가지고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자, 방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할 때에 액면 이자율이 10%인 경우가 매년 이자를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12%인 건 3년간 총 지급하는 이자가 36만 원인 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연 12만 원씩 지급하는 거여서 12%고 얘는 10만 원씩 3번 지급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제가 할인 발행 이야기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사채 발행 비용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 줬었죠. 그죠?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었어요. 선이자 성격이라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선이자라고 하면 방금 할인 발행에서 마치 이자를 3년간 총 39만 원을 주는 성격이 되죠. 우리 할인 발행에서 발행 비용 지금 얘 3만 원이 들어가면서 36만 원이 아니고 39만 원의 이자를 주는 성격이 되게 되죠. 그럼 이 39만 원 성격 주게 되는 거면 1년에 13만 원씩 주는 거니까 이자율이 13%인 것처럼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사채 발행 비용도 이자로 한다면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이걸 유효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얘를 유효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제가 왜 유효 이자율을 설명하냐면, 자, 일단 시장 이자와 유효 이자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서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가정을 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지 얘 둘은 같은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자, 우리 회계는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자, 이 용어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회계상의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걸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래요. 그럼 이 유효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유효이자를 구하는 거는 얘는 사채의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우리는 유효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 유효이자율법 사용하는 것 이 두 개정 과목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하고 반대 입장인 만기 보유 증권하고 우리가 돈 빌려왔을 때 사채도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을 할 거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도 당연히 채권이면 이런 회사채면 유효이자율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 그냥 천천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은 만기 보유 증권에서도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글자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본 적 있나요? 천천히 읽을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럴까봐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우연히 넘겨보면 이 그 글자구나 하고 이제 그때 반갑게 맞이하면 돼요. 여기서 자 그럼 우리 사채 발행하는 금액을 구하는 게 원래 지금 왼쪽에 제가 이거 가지고 쓴 건 가상으로 한 거고 사채 발행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리 사채의 자, 첫 번째 사채 액면가 곱하기 현가 계수를 곱해주고 더하기 1년분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주는 게 사채의 발행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지금은 한 번만 구용하세요. 세무 1급 때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니에요. 현가 계수하고 연금 현가 계수 알려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예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 건데 시장 이자율이 12% 할인 발행하는데 자, 우리는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채 발행 비용이 없어서 자, 이렇게 가정한 상황에서 보면 시장 이자율 12%면 자, 이 상황에 3년짜리의 현가 계수는 0.711780이 되고 연금 현가 계수는 2.40183이 되네요. 이런 계산기로 치는 게 아니라 CTA 시험에도 표를 줘요. 그럼 맞춰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건 회사 가서 일할 때 이거 써야 되는 사람은 계산기 쓰는데 아닌 사람들은 계산기로 이런 걸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거 알려준다는 건 시험에서도 얘를 알려주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얘 발행가 구하려면 액면가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0.711780을 곱하고 자, 1년분 액면이자면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연금 현가 계수 2.40183을 곱해줘서 얘 둘이의 합이 사채 발행 금액이에요. 그럼 얘는 뭐 공 5개만 떼면 되니까 71만 1780원이고 얘도 공 5개 떼면 24만 183원이 되겠네요.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은 얘 둘이 더하면
이 금액이 사채 발행 비용, 발행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우리는 3년간 지급할 이자와 3년 뒤에 갚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로 바꾼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이자율을 12%라는 건 사실 정액법으로 매년 12만 원이 같은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3년 뒤에 10만 원과 2년 뒤에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은 서로 가치가 틀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가치로 바꾼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이 돈을 여러분한테 빌려요. 그럼 여러분한테 빌릴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년도, X2년도, X3년도에 돈을 지금 이 시점에 빌리면서 지금 얘가 현재인데 돈을 빌리면서 1년 뒤에 이자 10만 원 주고 2년 뒤에 이자 10만 원을 주고 3년 뒤에 이자 10만 원을 주면서 원금 100만 원 갚을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채권 발행하면서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는 게 이렇게 돈 갚겠다고 이자 주고 돈 갚겠다고 빌린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형성된 이율이 12%잖아요. 그럼 12%면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3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믿겨요? 보세요. 자, 내가 은행에 89,286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이자 12% 붙으면 10만 원 조금 넘어가게 돼요. 또 내가 은행에 79,719원을 넣어두면 2년 뒤에 얘가 이자 12% 붙고 복리로 12% 붙으면 10만 원이 돼요. 또 은행에 내가 71,178원을 넣어두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10만 원이 돼요. 그냥 이 돈만 넣어두면. 그리고 내가 71만 1,780원을 넣어두면 12%씩 복리가 붙어서 3년 뒤에 이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전부 다 지금 내가 주겠다는 돈이잖아요. 그 주겠다는 돈의 현재 가치죠. 미래 10만 원의 현재 가치,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의 합이 지금 이 금액이에요. 이걸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현가계수하고 연금 현가계수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건 구경만 몰라도 돼요. 근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미래에 또 여러분들이 세무일급도 공부하러 왔을 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에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사채에 대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사채 테이블을 좀 보여드릴게요. 즉 발행가가 그럼 유효이자 구하는 거는 우리 세무일급에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금액이 발행가라는 건 우리가 발행할 때에 자, 대면에 발행하게 되면 분계는 무조건 사채 액면가를 쓰겠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발행한다면 여러분은 이 돈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48,037원이 이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얘가 선이자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사채 테이블을 한번 보면 이제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와 상각액과 장부가액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1월 1일 날 얘를 발행했다고 하면, 자, 처음 발행할 때 이렇게 발행했어요. 자,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처음 발행했을 때 저 금액이겠죠? 이제 느낌 오죠? 장부가액은 뺄 거 다 뺀 거라는 거. 그럼 처음 발행했을 때는 951, 963이라는 거예요. 발행했을 때. 그럼 이제 1년이 되는 12월 31일 날 이제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X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쓸 거라 그랬는데, 유효이자율법은 이 장부가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부가액이 951, 963이면 우리 이자가 12% 하면 11만 4,236원이 반올림하면 되네요. 11만 4,236원이 유효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액면이자는 얼마일까요? 액면이자는 100만 원의 10%. 이게 법이 정한 거잖아. 액면이자는 법이 정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자, 그럼 지금 이걸 구했죠? 그럼 이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개를 해보면 유효이자율법이 제가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11만 4,236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 회사가 이자를 주는데 우리 회사는 이거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럼 차이 나는 14,236원은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차변에 있던 얘를 이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과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얘 성격이 뭐라 그랬죠? 선이자. 지금 얘 줄이면서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죠. 차변 이자 비용이잖아. 예.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두 번만 더 계산하면 딱 이 금액을 없앨 거예요. 48,037원을 딱 없애서 나중에 돈 갚을 때에 100만 원 주고 얘 사채만 지우면 되도록 얘를 줄여서 없애버릴 거예요. 우리가 깎아 나가는 걸 상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상각액이 14,236원이다라고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지금 대변에 써서 얘를 줄이면 이 금액만큼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정답이에요.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사채를 줄여주는 애인데 줄여주는 얘를 줄여버렸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작아지면 사채를 줄여주는 애가 작아지니까 사채 장부 금액은 높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늘어나나? 맞아요. 그럼 이 금액만큼 사채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마지막엔 얘 없애서 사채 장부 금액은 얘만 남아서 100만 원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하나만 볼게요. 칼이 왜 이래? 좀 작게 해서. 자, 이걸 만약에 산 회사가 있죠. 채권을
돈 빌려준 회사. 돈 빌려준 회사가 취득할 때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돈 줄 건데 이 회사는 그럼 돈 얼마 빌려줬을까요? 이 돈 빌려줬으니까 저 돈 받았겠지.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을 951, 963으로 적어뒀겠죠. 돈 준 만큼 적어뒀겠지. 그랬다가 이자 받으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 236원 유효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이자 받은 거는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나는 14,236원만큼 만기 보유 증권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을. 지금 얘는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에서 줄이는 만큼 만기 보유 증권을 증가시킬 거예요. 이 회사 지금 이 돈 주고 돈 빌렸는데 만기 되면 얼마 받을 거야? 100만 원 받을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이 금액만큼만 올라갈 거라서 올라가면 딱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서 얘 지우면 돼요. 그럼 지금 만기 보유 증권은 이 금액이었는데 얘 쓰면 합쳐서 증가되겠죠. 자, 우리 만기 보유 증권 평가하는 방법 뭐 쓴다라고 했죠? 너무 오래됐나? 우리 1교시에 했으니까 오래되긴 했다. 그죠? 자,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방법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 그랬죠? 그렇게 적었었어요, 제가. 그 상각 후 원가법이 지금 이렇게 줄여가는 게 상각인데 상각하고 나면 얘 둘이 합쳐져 가지고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 금액으로 외부 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에요. 이게 만기 보유 증권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 이야기할 때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율법 인식했잖아요. 쟤랑 같은 거 인식했잖아요. 그죠? 그냥 구경만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빠르게 해서 규칙은 우리 세무위급에도 종종 나오니까 규칙성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방금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 줄어들면 96만 6,199원이 되는데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유효이자는 이제 이 금액의 12%겠죠. 그러면 이 금액의 12%를 하면 11만 5,944원. 이 금액이 우리 유효이자가 될 거고 액면 이자는 뭐 불변이고 그럼 차이나는 15,944원만큼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 966 199에 15,944원 하면 우리는 982 1432 장부 금액이 되고 그럼 얘는 11만 7,857원. 얘는 안 봐도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앞에 제가 분기할 때 이 금액만큼이 대변에 4차 할인 발행 자금을 줄이는 거였죠. 대변에 앞에 분기할 때 그랬었잖아요. 차변에 이자 비용이고 대변에 이렇게 분기됐어요. 이렇게 줄 거서 여기는 이자 비용이라고 썼고 여기는 액면 이자라서 제가 현금이라고 썼고 분기할 때 얘가 4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써서 이 금액 줄였잖아요. 그죠? 분기할 때. 그럼 이 금액의 총 합이 저 금액이에요. 48,037원. 그럼 얘가 없다면 사채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잖아. 자기만 있죠.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럼 나중에 돈 갚을 때 100만 원 주고 얘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채 테이블인데 자, 계산하는 거는 너무 우리 분위기 안 좋으니까 계산하는 거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저도 제가 계산 안 했어요. 계산기가 있지. 그죠? 자, 그럼 우리 이거는 알고 갑시다. 우리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 지금 이게 사채를 할인 발행한 거죠.
자, 사채를 할인 발행했어요. 그럼 우리 사채 할인 발행하면 내가 지금 시장 이자가 나보다 더 커서 내가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 알겠죠? 할인 발행하면 할인 발행했다는 건 나는 지금 작은 금액을 받았는데 사채는 만기까지 기간이 경과하면 마지막에는 딱 액면가액으로 장부가액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규칙은 기억합시다. 숫자는 있더라도. 그럼 사채 장부 금액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할인 발행은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니까 작게 받았다가 만기가 되면 액면가로 맞춰야 되니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얘도 기간이 경과하면 얘는 12%지만 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 유효이자도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장부가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는데 장부가액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따라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액면이자는 그렇죠.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얘는 상법이 딱 이 금액만 주라고 하니까 그럼 이 상가액은 그렇죠. 얘는 지금 상가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예요. 근데 액면이자는 그대로인데 유효이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더 큰데 증가하니까 얘 둘의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 규칙은 자주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 막 둘러보다 보시면 많이 보이니까 이 규칙은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관심이 많으신 분은 우리 카페에 보면 제가 사채 테이블이라고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제가 이미지를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는 거하고 뭐 구하는 거하고 위에 산식 적어뒀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숫자 말고 가짜 숫자로 할증을 가짜 숫자로 쓰면 우리 별로 덜 지루할 거잖아요. 그냥 빠르게 써서 규칙만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할증으로 얘가 12%고 시장이자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변화의 추이를 가지고 보면 처음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할증 발행은 105만 원이겠죠. 그럼 105만 원에 유효이자 10% 곱하면 10만 5천 원이고 액면이자는 12%니까 100만 원에 12%인 12만 원이고 그럼 얘들이 차이 나는 15,000원인데 얘는 분기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에 이자 비용 얘가 유효이자가 이자 비용 쓸 거니까 10만 5천 원이고 대변에는 무조건 액면 이자를 지급할 거고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15,000원이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차변으로 거꾸로 줄여가는 거예요. 앞에 할인 발행에서는 차변에 있던 할인 발행 자금을 이제 유효이자가 더 크니까 대변에 줄여 나갔는데 할증 발행은 거꾸로 할증 발행 유효이자가 더 작기 때문에 작은 만큼 할증 발행 자금을 반대로 차변에서 줄여갈 거예요. 그럼 이 금액 줄인 만큼 사채의 장부 금액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이제 사채의 달인이 되셨어. 자, 그럼 왜냐면 가상 계정인데 얘가 줄었잖아요.
더해주는 건데 줄었으니까 당연히 사채 장부 금액은 줄겠죠. 그럼 얘는 15,000원 줄어서 103만 5천원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얘 또 10% 유효이자면 10만 3,500원, 12만 원이고 얘 차이하면 16,500원이고 그럼 이 금액만큼 또 줄어들면 자, 이 금액이 되고 얘 하면 12만 원 하면 얘는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제가 얘를 가상의 숫자를 썼기 때문에 4만 얼마 나올 건데 자 썼기 때문에 딱 안 맞아요. 그러면 얘가 (18,500원이라) 가정하면 얘가 딱 100만 원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 할증이 나오는데 자 혹시 정확한 할증에 대한 금액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구하는 공식부터 테이블까지도 카페에 올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보고 싶으신 분은. 자 그럼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규칙이에요. 규칙. 자, 이 규칙만 보고 쓸 거예요. 사채 끝낼 거예요. 자 우리 사채 지금 할증 발행했죠. 할증 발행했어요. 할증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죠. 할인은 작게 받는 거잖아. 불리하니까. 그럼 할증 발행했으면 돈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럼 더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할인이든 할증이든 마지막 만기 때는 딱 액면 금액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할인 때는 장부 금액이 증가했는데 그럼 할증일 때는 많이 받았다가 액면가로 갈 거면 얘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니까 얘도 비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도 비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액면이자는 그렇죠.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보면 지금 여기에 액면이자가 액면이자보다 유효이자가 더 작죠. 근데 유효이자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얘 둘의 차이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가액은 할증 발행에서도 증가를 해요. 할인 발행에서는 유효이자가 더 컸는데 얘가 계속 커지니까 둘의 차이가 늘어났는데 할증 발행에서는 액면이자보다 유효이자가 더 작은데 얘가 계속 작아지니까 또 이 차이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은 둘 다 증가한다는 걸 아는지 매우 자주 물어봐요.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왜냐면 하나는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할인이든 할증이든 둘 다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의 착각이었나 봐요. 원래 우리 오후가 3시간 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다가 마지막 우리 3시간 반은 저는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면 딱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 잘못했어요. 다들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식사하고 있어서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